지금 하는 것들은 집값이 어쨌든 간에 개발 사업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 사업을 건드려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에 자극을 받겠죠. 네. 대부분의 호재는 지역민의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이 있어서 아주 거세게 지금처럼 무조건 못해 안 돼보다는 서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사실 오세훈 후보가 되기 이전에는 네. 다 민주당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도 민주당 소속이셨죠?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다라고 하는 건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서울시장님도 민주당 소속이셨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정부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지금 발돋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오세훈 후보님이 이제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님은 사실 친정격이 국민의힘 당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당이 달라요. 당이 달라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오세훈 후보는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이제 또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자기의 부분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토로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고, 게다가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열어서 공시지가가 너무 된 문제,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장차 추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발의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쩐지 네. 질문할 때 뜸들이더라. 네네. 이게 직접 하기가 저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앤디님이 뜸들일 때 캐치를 했어요. 이 부분 물어보겠구나. 네. 이런 느낌.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네. 이제 지금 보궐선거잖아요. 그쵸. 정식 임기가 아니라 이제 1년의 임기가 남아 있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만 있으면은 이런 양당 간의 대결 구도가 세지겠지만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께서는 그 민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소명도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니즈를 또 반영을 해서 정책이라든가 호재라든가 지역구를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공약들 이런 것들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걸 또 공약이 막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서 야당이 좀 우세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이제 표가 좀 많이 적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외곽에 여당이 우세했던 지역마저도 이번엔 좀 선거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나왔죠. 예, 여당에서도 그렇게 지금처럼 강경한 강경책보다는 그래도 좀 민심 달래기에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뭐 대출을 완화해 주겠다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할 것이고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이제 산적 과제가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에 예전에 안 좋게 떠났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캐치플레이를 비전 발표 때 봤는데 많은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개인적으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네. 시장으로서 아니면 이제 서울시 의회와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국토부와 정부가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네. 이것을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오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 서울시장으로서 빨리빨리 속도속결로 할 수 있는 일, 뭐 서울시장이 지정을 한다거나 뭐 이제 협의를 해준다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채증처럼 막혀 있었던 인허가 절차라든가 네. 예를 들면 건축 심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잠실 5단지도 사실 되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뭔가의 심의를 의결하는 것들은 예전보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이 조금 손을 쓸 수 있는 이제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속도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2차 안전진단이라든가 뭔가 협의를 하는 그런 것들은 중간에 줄다리기는 있을 건데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경하게 정부에서도 지금 기조를 꿋꿋이 밀고 나가기에는 여론을 조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아직 선거가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 내년 초 또 다시 저희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이제 그 안에서 경합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이 될 건데 후보가 정해지면 정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보고 이제 당선자께서는 1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이제 좀 속으로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혹은 조금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의욕이 앞서서 너무 내세웠다가 역공격 받을까봐 조금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게 집값 지금 하는 것들은 집값이 어쨌든 간에 개발 사업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 사업을 건드려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자극을 상승에 받겠죠. 자극을 받겠죠. 네. 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게 멸실되고 공급이 빨라져서 멸실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 가격이 안정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현재 건드렸을 때는 집값이 너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그렇죠. 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게 쉽진 않은 거예요. 지금 하는 부동산 정책이 당장 효과가 있거나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은 많겠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민심은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기조이긴 해요. 맞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되 어떤 그 기존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라든지 정책 부분에 이분이 느꼈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러한 발표들을 하고 내용들을 수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수정안을 던져도 사실 거대 여당이거든요. 그리고 시의회, 서울시의조차도 총 109명이 의원인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벽을 어떻게 뚫고 막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던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력을 볼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히려 던져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이게 우리 오 시장의 책임이냐라고 국민이 생각하겠냐 이거죠. 어쩌면 거대 벽에 막혔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냐라는 역풍을 정부라든지 여당이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런 형국도 좀 느껴지거든요. 대부분의 호재는 지역민의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이 있어서 아주 거세게 지금처럼 무조건 못해 안 돼보다는 서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오 시장님이 약간 의견을 냈어도 함부로 반대는 못하고 약간 타협을 볼 수 있는. 함부로란 단어는 조금 민감한 단어인 것 같고요. 그 지역 구민의 민심을 너무 건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 좀 눈치를 볼 것이다. 정부나 여당 쪽도. 타협이란 말로 좋게 예. 예. 굉장히 부드러우시니까 저도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예, 어렵죠. 민감한 이야기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